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소병철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순천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회견문에도 그리고 회견문과는 별개로 궁금한 점들 많습니다. 인터뷰 시간 마련했는데요. 바로 이야기 나눠보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예. 여수 MBC 라디오 전망 대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목소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신나 보이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만난다고 하니까 참 에너지가 안에서 확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느껴지셔서 여쭤봤는데, 아니, 네네. 불출마 결정 언제 하셨습니까? 네, 사실 22대 총선 시작되면서 이제 과연 22대 총선에 임하는 그 각오를 제 스스로 좀 다짐을 계속했었습니다. 네. 다만 어제를 불출마 선언 시점으로 삼았던 것은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 이 정상화가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약속한 과제들을 거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 23일자로 민주당 공관위의 하위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면서 순천의 특정 세력들,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제가 하위 20%에 속했다는 가짜뉴스 웹저버를 계속 만들어서 유포해서 고소 고발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면 제가 마치 하위 20%에 속해서 불출마했다라고 또 가짜뉴스를 퍼뜨릴 거기 때문에 예. 종료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종료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왜 캠프에 계신 인사분들도 발표 전날까지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저도 경선에 임하면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예. 그러나 지지자들과는 달리 저는 후보자로서 저만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어제 서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래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은 지금 협치를 거부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야당은 아주 유능하고 깨끗한 정치력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검찰공화국이라는 이 지금 국민들의 그 비판, 그 검찰이 어느 한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정한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실망이 너무 큽니다. 예. 저는 정치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감과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지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경선에 임하면서 아무리 경선 구도가 누구하거든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살아온 저의 일생의 삶의 가치와 자부심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했고 퇴직 후에도 수백억이 보장된 정관예우 거부하고 대학에서 농촌 지도자와 후학을 양성했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런데 상대방이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방과 경선을 해라고 하니 그런 구도가 된다면은 제가 지켜온 자존심을 모멸감으로 산산조각 내는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순천은 지난 10여 년간 제 이전에는 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 못했습니다. 이는 순천 정치의 난맥상, 분열과 대립, 일부 정치인들의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반성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어진 즉 함께 죽으면서 끝장을 내자 이런 각오로 오늘 시민들께 대표적인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제가 불출마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오해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순천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 의혹을 갖거나 비판하는 분들이 다음에는 좀 제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이상 정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겁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거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할 만큼 그래도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좀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 중에서 선거구 정상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만약에 정치 행위자로서 이어나갈 일이 있을 테고 만약에 정치 이제 좀 이런 책임과 반성에서 좀 멀리 나가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분구가 만약에 확실하다면 두 석이 되는 거면 굳이 싸우고 말고 할 일이 없겠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에 앞으로 22대 총선에 나아가게 되면 경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 경선 절차를 제가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선거를 하면서 순천 정치를 깨끗하게 일소를 좀 하자 이런 부분을 외치게 되면 광야에서 외침이 아니라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진정성에 의심이 된다. 않습니까? 네네. 뭐든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 보고도 내려놓자 이랬을 때 울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내려놓지 않고 상대방들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상대방들도 물론이거나 시민들도 아니 본인은 지금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저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울림의 경도가 약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기어진 말씀하셨는데 썩은 정치의 실상을 고발한다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맞습니다. 중앙 정치 그러면 순천 정치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요. 순천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이 중앙 정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밖에서 깨끗한 그 정치 또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상대 당에서 많은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굳이 순천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순천의 정치 상황이 매우 특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 제가 오기 10년 전에 이미 아주 진보적인 분을 두 번, 또 아주 보수적인 분 두 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위치가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민주당 출신 지방의원, 민주당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탈당 복당을 반복하고 있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와 고발을 했던 겁니다. 또 순천 시민분들께서는 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원님도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뭐 현직 시장께서도 검사 출신이시고 말씀하신 분이 뭐 이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성식 예비후보도 검사 출신이고 근데 각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검찰개혁의 구호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찐명대전에서 패배한 건가 아니면 찐명대전에서 누가 이길지가 관건인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진행자님이 그 검사 출신 3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 세 사람이 삶을 살아온 결을 보시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한 노광규 시장은 검사 출신으로 정치에 들어든 뒤에 탈당과 복당을 반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7번인가 8번 출마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맘도 서너 번 출마했습니다. 과연 이게 윈디언 기우제식으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한 사람의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집권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모시던 상사라서 어쩔 수 없었다. 장모 최 씨를 고소했던 정모 씨를 거꾸로 무고죄로 구속영장 청구했던 그 부분. KBS 검언 유착 오보 사건에서 기소돼가지고 재판 중인 거. 또 시사기획 보도에서 유력 로비스트와 무려 4차례나 만난 거. 이런 부분들이 저와
똑같은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런 진행자님 보고 아니 진행자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오 하면서 어떤 비교를 하면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는 거 아니십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특수한 순천의 정치 상황상 이제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순천 지역의 전략 공천을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략 공천의 경우에는 지금 전북의 경우에도 영입 문제가 있었지만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전남도 지금 이미 오랫동안 선거 준비를 했던 분들은 저 전략 공천보다는 경선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선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선을 할 수 없는 상대를 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경선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 시민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경쟁 후보들의 형평성 부분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1대 국회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계획, 국회의원 이후에 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최근 정치인으로서 당 내에서 중요한 역할들, 예를 들면 법사위 간사로서,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또 관건선거 대책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중앙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이 역할은 가열차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금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특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 이래로 전남, 전북, 호남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일정한 정치력을 보여왔습니다. 근래 그 부분이 제대로 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남 도민들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실 22대 총선에 들어가면 그 부분을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밖에 있더라도 우리 전남 도민들이 민주주의 정치 세력의 주도적인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슴 새기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